자만추? 그치. 자만추가 힘들긴 하지만. 자고 네. 만남추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 새로운 뜻. 만남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요즘은 자고 만남 추구라고. 그니까요. 잔 다음에 만난다? 자는 게. 갑자기 조심스러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벌레 소라게가 같은 뭘 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면. 글쎄. 빨대같이 이렇게 뽑아 먹으려나? 그 걔들의 입에 대해서 빨아먹으려나? 생각해 본 적 없죠? 좀 약간 내키면은 뭐 러닝머신 좀 뛰고, 근데 목욕탕에 가서 그 냉탕에서 걸어요. 민폐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없. 우린 진짜 옛날에 정말 그 붕대, 뭘 석고를 두툼하게 해가지고 막 그 위에다 허연 붕대를 철철 감아서 그럼 애들이 뭐 써주고 막 빨리 나. 그 안에 막 젓가락 집어넣어서 막 긁고 막 가렵다고. 죄다? 되다가 죄다? 아끼고 사랑하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 한 명이 자기를 갬동이라고 불러달라고. 갬동이. 누구지? 안녕. 안녕.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뭐 새로운 일 없고요? 요즘 새로운 일. 애들이 둘 다 방학을 했네요, 오늘. 오, 짝짝짝짝. 한 축하할 명은 일인가? 벌써 지난주에 방학했고, 나머지 한 명은 오늘 방학했고. 그래요. 이제 복잡되고 있겠네요, 집에서. 같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나저나. 제가 최근에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글빨이 좋아요? 새삼 놀랐네? 그 블로그에 김밥집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 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그냥 김밥집 가서 김밥 먹고 나온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근데 네네.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인상. 이 집은 어떨 것 같다. 뭐 손님이 없네. 맛없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또 들어가서 뭐 쫙 둘러보면서 사물들에 대한 자기 생각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인들의 행동, 뭐 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다 그런 생각도 쓰고,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면서 이제 읽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글 좀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구나.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 나름 출판사에도 오래 근무했었고, 제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인데. 놀란 게 또 요전 날에는 그 매미 허물 벗은 거 그거 올린 적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거 뭐야?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 비싼 거 하나 올라가는데. 오늘 보면 안 되겠네. 오늘은 귀여운 소라게가 물 마시는 모습? 그 정도는 괜찮아요. 소라게가 물 어떻게 먹어요? 아니면 글쎄 빨대같이 이렇게 뽑아 먹으려나? 그 걔들의 입에 먹으려나?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죠? 그 걔들이 무슨 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그릇에 입을 쳐박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한 대롱을 꽂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발로 물을 떠서 입에 넣어요. 진짜? 근데 걔들이 사람 이런 같다. 큰 집게발도 있고, 그 속에 조그마한 발들이 있거든요. 막 더듬이 같이 생긴 발들. 그런 발로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 넣더라고요. 그래요. 사람 같네. 숟가락으로 떠먹듯이. 그 신기한 장면을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촬영했답니다. 봐야겠네. 궁금하다. 이모건요. 아주 짧은데 순간 딱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찍어왔어요. 그래요. 이따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얘기하기로 했죠. 네. 네. 일단 건강을 눈에는 위해서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되게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좀 건강하니까 그런가? 아닌데 올리비아는 헬스 다닌다더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요번 주는 좀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못 갔는데, 네, 꽤 그래도 많이 가요. 언젠가부터 운동을 안 하면 좀 몸이 좀 뻐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뭐 특히 요통 안 하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주로 가려고 하고. 얘는 요즘 필라테스 한다고 했죠? 필라테스 하다가 봄에 내내 했는데 6월부터 지금 좀 쉬고 있어요. 6월부터? 꽤 됐는데? 많이 쉬었네.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6월 초에 요가 수업으로 바꿔가지고 요가 수업을 갔는데 이게 필라테스랑 다르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요가가 그 더 선생님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지루해가지고 다시 필라테스 들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7월이 돼가지고 덥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홈트레이닝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막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살쪄가지고 지금 살 빼야 되는데 그래요? 운동 안 하니까 살이 찌네요. 근데 서희 하려면은 이렇게 오래 앉아있건 한 자세로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운동에서? 집에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좀 하죠. 그래요. 저도 오래 앉아있는 일이 많아서 수업이나 아니면 편집이나 다 이 자세로 여기 앉아가지고 하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오케이. 네, 저는 그냥 헬스 할 때 목표가 굉장히 낮아요. 매일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샤워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가면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게 되잖아요. 자전거라도 한 20분 타고 또 자전거 타면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저도 헬스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 그 헬스장이 밑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여러 층으로 된 곳이었는데 한 층은 이제 골프 연습장, 한 층은 그 헬스 기구가 있고 지하에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원래 거기에 이제 따로 운영되던 목욕탕이었는데 이 헬스장이 생기면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제 회원들이 거기 다 이용할 수 있고 목욕만 하고 싶은 사람 와서 목욕만 해도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시스템. 그래가지고 저는 헬스 등록을 하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약간 내키면은 뭐 러닝머신 좀 뛰고 근데 목욕탕에 가서 그 냉탕에서 걸어요. 냉탕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없어. 다들 거기를 샤워실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나처럼 목욕탕을 주로 이용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고 냉탕에서 물속에서 물살을 가르면서 이렇게 걷는 게 운동이 꽤 되더라고요. 그치 마찰력이 있으니까. 네, 걷고 또 거기 이제 한증막에 들어가서 또 막 뜨거운 데서 땀 빼고 또 때밀고. 괜찮네.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것만 해도 본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가다가 안 가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가게 된 거는 거기가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아니요. 그냥 1년 끊었는데 1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그렇고 특히 먹는 거 챙겨 먹는 거 있어요? 먹는 거. 건강을 위해. 먹는 거. 저는 요리할 때 설탕, 소금 이런 거 많이 안 써요. 맛을 그럼 어떻게 내요? 근데 그렇게 요리할 때 실제로 많이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로 간을 할 때는 보통 간장은 좀 쓰는데 소금을 막 때려 부을 일이 없고 설탕은 진짜 쓸 일이 없어요. 난 있던데. 언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닭강정 했는데 닭강정 할 때 단맛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써야죠. 그쵸. 그리고 백종원 레시피 보면은 간장을 설탕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그래서 그거 따라 하려면 또 넣어야 되고. 하여튼 설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요. 설탕을. 그리고 그런 거 뭐 멸치를 볶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넣어야 될 때는 설탕보다 뭐 올리고당을 넣고 아니면 꿀. 꿀 아니면 매실 액기스 같은 거 좀 넣어도 맛있고 이미 매실 액기스를 만드느라고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우리 엄마가 넣었기 때문에 엄마가 만드세요? 아니에요. 네? 엄마가 만드세요? 매실 액기스를? 엄마가 매실을 항상 이렇게 담아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주시는데 되게 달아요. 거의 매실 잼 수준으로 막. 나중에 알맹이는 따로 절여서 이렇게 먹고 건져서 무쳐 먹고 또 되게 달아요. 아무튼 너무 다르고 설탕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고 소금도 그냥 계란 후라이 할 때나 쓰지 소금 거의 쓸 일이 없고 국 끓이면 된장이나 간장만 넣어도 충분히 짜기 때문에
짠맛을 안 쓰려고 노력해요. 저도 막 찾아 먹진 않는데 한 가지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게 뭐 아침에 그 요거트랑 과일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그 아침? 네, 그거는 꼭 먹으려고 해요. 과일, 아침에 과일이랑 야채랑. 그리고 견과류도 넣고 꿀. 이렇게. 요거트도 좀 좋은 걸로. 설탕 들어있지 않은 그런 진짜 요거트, 그릭 요거트, 이런 거. 그거 먹고 나면 든든해요. 아침에.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그냥 적절하게. 그래서 그거 먹고. 아무튼. 그릭 요거트, 그렇죠.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마트에 가면 요거트들이 다 설탕이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다 읽어봐야 돼요. 꼼꼼히 보고, 또 무설탕이라고 돼 있어도 사실 먹어보면 조금 단맛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께 진짜, 정말 플레인인지 먹어보고. 그게 웃기는 게, 무설탕이 아닌가 봐요, 진짜. 그리고 논알콜도 논알콜이 아닌가 봐요. 무알콜. 보면은 그 표기상 그렇게 쓸 수 있대요. 약간 들어있어도. 몇 퍼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그 카페인 없다고 해도 다 조금씩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커피 게 우유 있다 하더라고요. 같은데, 카페인 엄청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애들도 다 그래서, 먹는데. 그래요. 참 희한해. 왜 표기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 거는 그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종합 영양제. 아니, 그 종합 영양제 말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철분. D3? D3. D3를 꼭 챙겨 먹어야 돼요. D를 안 먹으면 우울해.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있어요? 본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같이 하거나 그런 건 없고 알아서들 해요. 이제 진짜? 둘째는 제가 일부러 그거 줄넘기를 시키고 팔굽혀펴기를 시켜가지고 몇 달 사이에 팔굽혀펴기를 되게 잘하게 됐어요. 그때는 원래 운동은 만능이고 완전 날아다니고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여리여리한데 사람들이 의외다. 계속 개주 대표고 뭐 정규에서 거의 손에 만능이네, 꼽는 딸도. 근데 알아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하고 본인이 그거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되게 좋은 습관이다. 네, 되게 뻐근하대요. 글쎄, 저는 아이는 없으니까 뭐 하는 건 없지만 저희 아빠가 저한테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아빠도 되게 귀찮았을 텐데 곧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막 몇 바퀴 뛰고 줄넘기도 하고 뭐 맨손 체조 같은 거 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되게 귀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배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걸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있죠. 그래서 그나마 헬스를 하나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한국어 배워봐요. 오늘은 본래 뜻하고 다르게 쓰이는 외래요? 재밌는 거 많이 찾았던데. 뭐 예를 들어서 알바, 미팅, 바바리, 깁스, 매직 등등등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무슨 소리 할까?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카톡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메시지 하나 보내볼게요. 여기 이 단어들 중에서 독일어에서 온 게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오케이. 안에 또 하나 있는데. 알바랑 부캐 아닐까요? 부캐는 프랑스어일 것 같은데. 그런가? 나 잘 몰라요, 사실. 나중에 알바. 확인해보고. 다른 거. 제가 확실히 아는 독일어에서 온 거 있어요. 다쳤을 때 하는 거. 해보겠네. 깁스. 다쳤을 때 하는 깁스? 기브스 또는 깁스라고 하는 거. 그게 독일어에서 왔대요. 독일어도 똑같아요. 영어로는 캐스트이던데. 영어로 캐스트, 독일어 깁스. 네, 깁스 해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석고로 하는 건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잠시 고정하는 것만 했지. 그 석고로 하는 깁스는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네. 저도 안 해봤어요. 다행히. 다행히. 오케이. 네. 우리 애들은 해봤어요.
그거 너무 무서운 게 그거 나중에 깰 때 아, 그치. 팔 깰까봐. 그게 깨면서 칼이 윙 하면서 그 돌아간 톱날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살에 닿으면 살에 닿으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것에 닿으면 작동하지 않고 딱딱한 것에 닿았을 때만 그걸 자른다고 하는데 난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싹 갈라가지고 딱 쪼개는데 좀 요즘에는 되게 신식 방법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봤던 그런 허연 석고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두껍게 안 해요. 얇고 틀을 딱 맞춰가지고 물칠하면 탁 굳게 되게 신식이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 좋아졌나 보네. 우린 진짜 옛날에 정말 그 붕대, 뭘 석고를 두툼하게 해가지고 막 그 위에다 허연 붕대를 철철 감아서 그럼 애들이 뭐 써주고 막 빨리 다. 그 안에 막 젓가락 집어넣어서 막 긁고 막 가렵다고. 맞아요. 나중에 빼면 냄새 막 나고. 그 두께가 거의 한 1c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은 걸로 싹 감더라고요. 그래요. 좋아졌어. 그런 것도 안 해봤네. 알바는 뭐 일하다 아니에요? 일하다? 아바이트 이게 명사예요. 일. 일. 원래 아르바이트인데 그냥 일. 네, 근데 우리 이거 의미가 보면서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트라바이에. 가바이. 오케이. 불어랑 독어 다 그냥 일이네요. 좀 더 큰 개념. 우리는 알바가 우리 프로 교과서에 지나빠 먹고도 트라바이에 해가지고 그 다음 그 문장 기억나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나빠 먹고도 트라바이에. 모르겠다. 지나빠 먹고도 트라바이에. 너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복구가 많이 아니에요? 복구? 복구드 하면은 a lot of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라바이가 일도 되지만 공부 학생한테 그래서 막 지나봐 먹고 트라바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혼내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애들이 그걸 유행어처럼 다 지나가면서 친구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그래도 뭐 남은 게 있네 머리에. 뭐 있어 보인다. 그거 하나라도 아니까. 그 문장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유행어처럼 썼었는데 그거랑 무슨 국어책에 무슨 고전을 읽다가 네, 괴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괴다가 괴다? 아끼고 사랑하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 한 명이 자기를 갬동이라고 불러달라고. 갬동이 누구지? 있어. 그런 애 있어. 갬동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갬동이. 나중에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 뭐죠? 그리고 보통 이런 말들이 보통 해외 나가서 영어로 할 때 헷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 갔어요. 프림 주세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프림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마 주세요 그럴까? 프리마? 프리마가 더 심한데. 크림 차라리. 그쵸. 그럼 우유를 넣거나 차라리 밀크를 넣거나 아니면은 크림 please 해야겠죠. 크림 달라고 하고. 이거는 알 거예요 아마. 태세계 봤으니까. 린스 없어요? 린스 주세요 할 때. 린스. 아무도 못 알아요 린스. 컨디셔너라고 하든지. 그죠? 그쵸. 트리트먼트 많이 쓰지 않아요? 트리트먼트는 안 쓰나? 트리트먼트 안 쓰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라는 말도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결국 컨디셔너라고 말해서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트리트먼트는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영어권 분들 보시면 말 좀 해주세요. 근데 무슨 이런 그런 제품에 트리트먼트라고 써있는 제품을 보긴 봤는데 그게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린스는 아닌가 봐요. 뭔가 더 영향을 줄 때 무슨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업소에서 쓰는 건가? 컨디셔너는 많이 쓰죠. 컨디셔너는. 저도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린스는 우리 옛날에 많이 썼던 거고 요즘은 다 컨디셔너 아니면 트리트먼트 아니에요? 요즘은 린스라고 나오기는 해요. 샴푸 린스 세트로. 샴푸 린스. 그렇구나. 네. 오케이. 아무튼 컨디셔너가 더 한국에서는 좋은 거. 더 영향이 그러니까 좀 고급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좀 고급. 사실 제대로 모르겠지만 좀 고급.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은 샴푸 린스 세트인데 좀 비싼 거는 컨디셔너. 컨디셔너라고 써있고 아니면 트리트먼트.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요. 매직 사고 싶어요. 매직 주세요 할 때. 아, 어떻게 해야 돼? 매직은 마술인가 보다. 뭐라고 말할까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네임펜 아니면 뭐 마커. 마커 플리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용어가 있는지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알려주세요. 매직일까요? 이거 그냥 이름 아니에요? 상표명. 그쵸? 매직 마커가 뭐 상표였대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프림도,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유성 매직 이렇게. 네, 프림도 무슨 상표명이었고 매직도 그렇고. 네, 아직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매직 주세요. 아니, 프림. 별로 안 써요. 안 써요? 네. 뭐라 그래요, 그럼? 마커라고 하나? 아니, 다 네임펜이라고 많이 쓰고, 아.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 매직을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매직을 많이 썼나 몰라. 그렇게 나 요새 많이 쓰는데. 두툼하게.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박스에 써야 되니까. 네, 근데, 약간,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까지는 그래도 매직 하는데, 어린애들은 매직이라고 하면, 몰라요? 잘 못 알아듣고, 유성펜? 그렇구나. 유성펜. 아, 맞아. 유성펜은 근데 좀 얇은 것도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색연필처럼 조금, 이렇게 세트로 유성펜 세트가 나와요. 그 미술 시간에 쓰더라고요. 색깔로 해가지고, 안 지워지게 뭐, 이런 비닐에다 그린다든가, 그런데 할 때 그거 유성펜 가져오세요. 학교에서도 유성펜 가져오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매직도 이제 좀 옛날 말이 돼가나 봐요. 추억의 단어. 옛날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에도 요즘에 프림 안 넣어 먹잖아요. 할머니들이나 프림 찾지. 프림을 뭐 넣어 먹어요? 네? 그냥 우유? 프림을 따로 안 사 카페 먹고. 되면 우유고. 할머니들은 그냥 아예 믹스로 된 봉다리 믹스 커피를 드시거나. 맞아요. 믹스도 라떼가 나오니까 믹스 라떼를 드시거나. 그래요. 아, 그리고 미팅. 이것도 원래 영어의 미팅하고 한국어에서 대학교 때 하는 미팅 다르죠. 그렇죠. 네, 이거 뭐 영어로는 회의인데 회의. 그렇죠. 회의가 아니고 대학교 때 하는 거는 이제 3대3 여럿이 나가서 보통 3대3 미팅 오늘 3대3 미팅 갈 사람. 맞아요. 모여라, 블라인드 여기 데이트 붙어라. 같은 건데 꼭 여럿이 하는 게 미팅이고 1대1은 뭐죠? 소개팅이죠. 그게 그 차이가 있고 소개팅 때 미팅. 미팅 해봤어요? 해봤죠. 진짜? 나 미팅도 못 해봤어. 대학교 때 뭐 한 거야? 경험 삼아 해볼 만한데. 소개팅은 해봤죠. 소개팅 해봤죠? 네. 뭐가 더 재밌었어요? 어색한. 하나밖에 안 해봤으니까 구분이, 그렇구나. 비교가 안 되죠. 소개팅 재밌었어요. 미팅 재밌는데. 미팅이 차라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미팅이 재밌어요. 근데 미팅이 실속은 없어요. 보통 몰빵되고 그냥 하루 놀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놀려고 나가는 거지. 근데 또 뭐 그 중에 진짜 한 커플 정도 될 수도 있죠. 그렇구나.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예쁜 애랑 남자애들 중에 제일 멋진 애. 그냥 한 커플 될 수 있지. 몰아주기. 자, 오늘 희생양. 누가 미팅 나갔는데 거기 오늘은 누구를 위한 미팅이냐. 나머지 다 너는 폭탄. 빠져. 그리고 너 괜찮은 여자 있어도 너 고르지 마.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서 오늘은 쟤 몰아주자. 마음에 드는 애 있어도 다 오늘은 포기해. 이런 식으로 하고 가고. 근데 갔는데 또 뭐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폭탄. 맞아. 폭탄. 폭탄이 뭐예요? 폭탄이 그러니까 저것만 피하면 돼. 진짜 너무 아니네. 너무 못생기고 좀 별로이네. 그래서 폭탄 제거반이 또 가잖아요, 같이. 내가 그를 또 하나 주겠어. 미팅 서로 이성 친구 만들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서 폭탄을 내가 끌어안고 너네들 위해서 희생하겠다. 너넨 잘 폭탄 되라. 난 제거반. 죽겠다. 그래요. 재밌었네요, 미팅. 미팅, 소개팅, 그리고 선도 있잖아요. 네. 선은 또 차이가 뭘까요? 선은 일단 선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선은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이거는 어른들이 주선해 주시는 뭐
엄마. 그렇죠. 누가 주소해주든, 뚜 아줌마가 해주든, 엄마 아빠가 해주든, 친척 아줌마가 해주든, 선이랑 소개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은 결혼이 전제된 거예요. 잘 되면 결혼하는 걸로. 소개팅은 연애를 하려고 만나는 건데, 선은 이거 해서 오케이, 좋아지면 우리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날 거야. 라는 좀 어른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완전 부담된다. 완전 부담되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연애를 좀 많이 해본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결혼부터 생각하는 거 맞나? 근데 선 본다는 거는 일단 조건 보고 만나서 나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선을 보는 거니까. 그래요. 약간 선은 말부터가 왠지 고리타분한 느낌? 약간 답답한 느낌이. 고리따분하다. 하여튼 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좀 부담 없이. 우리는 자만추? 그렇지. 자만추 힘들긴 하지만. 자고 네. 만남추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 새로운 만남추구. 자연스러운 만남추구. 요즘은 자고 만남추구라고. 그러니까요. 잔 다음에 만난다? 깜짝 놀랐어요. 자고 만남추구. 새로운 트렌드인가 봐요.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생각해요? 중요는 하지. 중요는 한데 솔직히 말해 중요하다.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귈까 말까를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완전히 이게 완전 이제 무슨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는 요즘 세대한테는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우리 세대에서 중요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남녀 사이에서 중요한 건 맞아. 중요한 건 맞지만 순서가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손을 잡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같은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는 게 갑자기 조심스러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뜻은 아닌데 물론 남녀관계에서 그거 참 중요한 거긴 한데 그것부터 일단 따져보고 우리 사귈지 말지 연애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 이거는 너무 약간 문화적인 쇼크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그쵸? 해봐야 되고 말이 통하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먼저 보고 근데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다 좋아도 그러면 별로 그게 아니라면 사귀지 않겠다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자고 만남치고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 본 다음에 사귄다 이거일 것 같은데 하여튼 자만추라는 그 말 자체는 좀 그 전에 예전에 키스 먼저 처음 만난 날 키스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다.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되게 보수적인데? 옛날 사람. 바바리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어이없어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바바리는 모를 것 같아요. 영어로는 뭐 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 뭐 해줘야지. 버버리 그 브랜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바리. 모든 트렌치코트가 다 바바리가 아닌데. 여기 대명사처럼 바바리를 입었대. 그 심지어 맞아요. 바바리맨. 맞아요. 버버리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라. 자기 그 고급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바바리맨이라고 이렇게. 그쵸. 영어로는 그냥 코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가을 코트, 이런 얇은 코트도 코트. 코트는 다 코트죠. 근데 그게 뭐 올 코트냐. 그죠? 우리는 코트 하면은 겨울 코트 두꺼운 것만 다 코트잖아요. 울만 생각해요. 그죠? 그쵸. 근데 영어로는 얇은 것도 코트죠. 간절기 코트. 그렇죠. 용어 차이가 있어요. 패딩도 생각나. 한국 사람들은 패딩을 좋아하니까. 영어로 안 쓰죠, 근데. 패딩 하면 아무도 모르고. 뭐라고 해요? padded coat, a padded coat,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쨌든 그것도 코트네. 근데 우린 패딩 좋아하는 거. 다 패딩이라서. 다 있죠, 하나씩. 롱 패딩 하니까 좀 이상하네. 뭔가 폭신폭신한 방석 같은 이런 느낌. 되게 좋아. 가볍고 따뜻하게 좋긴 한데 실제로는 안 쓴다는 거. 오케이. 이 정도 해볼까요, 오늘은? 네. 찾으면 더 많이 바바리맨 있겠지만. 본 적 있어요? 난 이것도 없네, 어떻게. 바바리맨 본 적 없어?
바바리님 맨이 나한테는 안 왔어. 어머,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재미없니, 진짜? 내가 봤어요? 진짜 인생, 근데 옛날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재밌다고 얘기가 하면 재밌다.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책 있다.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무슨 연애한 얘기 해주면 야 이거는 드라마 최소 16부작 이런 경험이 막 풍부하잖아요. 경험이 인생 경험이 바바리맨도 봤다니까요. 내가 진짜? 멀리서 어둠 속에서 어디서 언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뭐 이럴 때 버스를 타고 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밤에 내리면 뭐 학원 갔다 오거나 이러면 거기서 팍한 아저씨를 본 적이 있고 또 버스에서 이렇게 소매치기도 당해보고 치마 찢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치마 찢고 막 엉덩이 만지고 추행범들. 그 아저씨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손목을 잘라놔야지.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리더니 나를 이렇게 쓱 돌아보더라고요. 나는 버스 안에 있고 자기는 내렸는데 쓱 돌아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너무 싫지. 근데 그 사람이 뭐 치마를 찢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엉덩이를 만졌어. 자꾸 느낌이 왔어요? 쫓아다니면서 내 뒤에서 밀착해가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막 갖다 대고 중학생이었는데 교복 입고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녔어요. 버스에서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어린애도 많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꽉 질러야지. 막 이러면서 막 도망다녔어요. 근데 내리더라고요. 내가 막 이제 운전사 쪽으로 가니까 내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웠어. 이거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교육 받잖아요. 주변에 다 아주 어린애들부터 싫어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게 이제는 막 다 찍고 경찰 부른다고 하고 학생들도 되게 용감하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몇 년 전에 너무 우리 순진했어. 어릴 때니까 저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막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생각을 딱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다 알게. 되게 강력하게 가르치죠 이제. 오늘 얘기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네요. 네. 편집이 좀 걱정되네. 필요한 것만 모아서. 많은 게 차라리 좋아요.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뺄 거 빼면 되니까. 편집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하기가 우리도 쉽지 않아요. 얘기를 조금 더 할 걸 그랬나? 그러게 해시태그 달아야 돼. 이번에 충분히 달 수 있지 않나요? 기안84 흥해라. 덱스 사랑해. 화이팅. 한마디 했어. 난 쓸 수 있어. 그래요. 이제 뭐 하나요? 이제 스튜디오에 가나요? 서울시내에 가나요? 오늘 미용실 갈 거예요. 미용실 예약해놨어요. 30분 뒤에. 잘라요? 아니면...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좀 보기 싫어서 컷하려. 다음에 또 상큼한 스타일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네, 예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예쁜 머리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래요. 안녕. 안녕.